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5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XRP 에스크로 관련해서 현재 많은 설전이 트윗에서는 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리플의 XRP 프로그래믹 거래 의혹이 일어났다가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현재 리플은 XRP의 프로그래믹 거래는 하지 않고 있고 ODL, 즉 리플 페이먼트를 위해서만 XRP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리플의 XRP 에스크로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리플의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트윗에 답변을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XRP의 가격 제한이 SEC와의 소송 때문에 문제였다면 지금은 XRP의 가격 제한이 마치 리플이 에스크로에 보유한 XRP로 인한 문제로 등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사람들이 리플이 XRP를 얼마만큼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솔직히 어떻게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XRP의 수요가 증가해야 XRP 가격이 올라가는 원칙에 의해서 리플이 XRP를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XRP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리플이 에스크로의 XRP를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어떻게 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야기가 안 간다. 이야기고요. 즉 사람들이 리플이 XRP를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장 조작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혹을 전면 차단하는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XRP 커뮤니티 멤버, 여기서 진행자인데요. 이 진행자는 에스크로에서 매달 XRP가 방출되는 것은 보유자, 여기서는 리플이겠죠. 리플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분산 방법은 여전히 논의의 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XRP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달 잠시 쉬어가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한 달만 중단하게 되면 XRP의 새로운 가격을 발견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 리플이 14년에서 17년 동안 이러한 유통 패턴을 유지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 보고 가격 조작을 고려하라는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하자 진행자는 가격 조작을 유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매 전략과 XRP 분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시장 자체가 공급과 그리고 흡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이야기였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리플이 에스크로의 XRP를 판매하지 말고 시장에 있는 XRP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수요가 충족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진정한 XRP 가격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리플이 만약에 XRP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기관도 제2차 시장에서 XRP를 사야 되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기관이나 그리고 개인이나 시장의 공급에 의해서 XRP를 매입하게 되면 XRP의 새로운 가격이 설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워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은 원래 주요 이벤트들을 통해서 XRP의 보유 지분을 낮추기를 바랬지만 이 전략들은 효과가 없었고 리플이 XRP 보유량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무엇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XRP 가격은 현재 XRP 생태계의 특정한 요소와 거의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마무리했는데요. 즉 XRP 가격은 에스크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을
리플 XRP 가격을 제한하는 요건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싶어서 꺼내지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소송, 두 번째가 에스크로, 세 번째가 실제 XRP 사용량, 즉 소용적인 부분이겠죠. 첫 번째 소송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가격이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에스크로의 이유를 찾아보는 것 같은 행보로 저는 보입니다. 이유를 찾아본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XRP에 대한 기대를 섣불리 저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말 에스크로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XRP의 사용량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리플의 XRP 포지셔닝이 상대적으로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낮은데 사실 ETF처럼 시장에 호재가 있을 때 단기적인 가격에 더 적극적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개발자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느냐 효용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사실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 부분, 송금 결제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반응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그 속도를 높이게 하는 것 역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건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인시어스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1일부터 18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약 24억 5천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해당 통계 시작 이래로 가장 많은 주간 유입량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미국이 총 24억 달러로 전체 유입액의 99%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시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리플이 미국 밖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잘 해내가고 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송금 결제 사업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저는 그때가 XRP 가격이 진정한 빛을 발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최종 판결, 그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대형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슬레이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등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예상된다라고 진단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 기능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거물 비앙코 리서치 회장에 의하면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가 가격 상승을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ETF로 인해서 가격을 최대 6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기대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100만 달러, 13억 원은 절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현물 비트코인 기반 ETF에는 가상화폐의 최대 장점이자 강점인 분산화 그리고 불변성은 없고 오히려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완전히 갇히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ETF로 인해서 널리 분산된 네트워크 사용자 대신에 소수의 자산 관리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의 자산 운용사로의 소유권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시에 SEC가 현금 정산으로만 가능할 것이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 말은 즉 투자자들은 ETF에 투자를 해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금일 뿐이지 현물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자산 운용사들이 ETF만큼의 현물을 본인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형식을 띨 겁니다. 그렇게 되면
SEC는 그들 자산운용사들만 규제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 그들에게 규제를 더 쉽게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탈중앙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우려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격 상승에 도움은 되겠지만 비트코인의 진정 가치로까지 뻗어나가는 데는 결정적으로 방해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